네,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피드백에도 기술이 필요하다입니다. 피드백에도 기술이 필요하다. 우리는 종종 피드백을 줄 때 판단을 먼저 내리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재판을 내리곤 합니다. 그럼 우리의 재판을 들은 상대방은 변호사가 되어서 본인을 변호하기 바빠지죠. 그러면 공격과 방어가 서로 오가다 보면 감정도 상하게 되고 이 피드백을 하는 이 대화가 좋게 끝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주기 전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거울이 되어야 돼요. 먼저 상대방이 본인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끔 우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먼저 물어봐 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팀, 일주일 동안 3일을 지각했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먼저 일주일 동안 3번을 지각했는데 라는 팩트를 이야기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요? 라고 그 맥락을 물어봐 주는 거죠. 혹시나 내가 몰랐던 맥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도 이 질문을 들음으로써 어떤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저항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도 내려가고 팩트를 기반으로 본인 스스로도 되돌아볼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거울이 되어서 어떤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이후에는 지지와 직면하는 것, 지지와 어떤 이런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지지와 직면을 5대5 비율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업에 열정적으로 먼저 참여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먼저 지지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. 다만 그 열정이 다른 우리 동료 멤버들로 하여금 조금 지치게 만든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지지를 해준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바로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요청이 이렇게 막 요청하셔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조금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이 저항감이라던가 불만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방도 어떠한 맥락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바로 어떤 이런 이 지지와 인정이라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어떠한 그런 판단 그것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격과 방어가 오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먼저 피드백을 주기 전에는 팩트로 상대방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는 지지와 직면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